자, 이번 시간에 신재생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 계속 배워볼게요.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시 정리하면 전기 어떻게 만들지? 전자기 유도로 만든다. 근데 돌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돌리냐? 화력 발전, 핵 발전 배웠고, 전력 손실 없이 어떻게 무사히 갖고 오지? 전압 높이면 된다. 뭐 이런 것들 배웠고, 잠깐 좀 태양 에너지, 지구과학 내용 나왔었죠?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나왔었고, 이제 다시 전기로 또 돌아와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됐죠? 신재생 에너지. 자, 요거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뭐 지겹게 배웠겠지만, 지금 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애들 화석연료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은 문제가 여러분이 세 가지 알아놔야 돼요. 자, 첫 번째 환경오염, 그죠? 환경오염. 막 미세먼지 일어나고 이런 게 다 그 화석연료 사용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막 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뭐 이런 하여튼 안 좋은 먼지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대기오염이 문제가 되고 대기오염뿐만 아니고 환경오염 다 되고 있고. 두 번째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오염물질뿐만 아니고 CO2,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우리 지난 시험에서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지구온난화가 일어날 수 있다. 화석연료가 나오니까. 안 좋죠, 안 좋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화석연료가 언제고 계속 영원히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어쨌든 뭐 이렇게 막 안 좋아요. 막 자동차 매연부터 해서 뭐 화석연료 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공장에서 나오는 거. 예? 그리고 뭐 그래갖고 이렇게 지구가 굉장히 막 안 좋다는 거, 오염된다. 거기다 플러스 여기 아유 온난화 된다.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다. CO2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요거 두 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환경오염이랑 지구온난화는 다른 거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환경오염은 지구가 더러워지는 거고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달라요. 그리고 지구온난화는 CO2 때문이고 주로 환경오염은 다른 오염물질들 때문이란 거. 그리고 이제 이게 화석연료별 체결 가능 연수 이렇게 선생님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뭐 현재 시점에서 석유가 50년 쓸 수 있는 양이 지금 묻혀 있고, 물론 더 발견되면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무한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석탄은 114년, 천연가스 52년. 그러니까 만약에 뭐 더 발견된다고 해도 어쨌든 인간이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아무도 쓸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고갈된다. 요게 3번, 요게 세 가지 꼭 알아두세요. 화석연료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화석연료 사용하는데 되게 큰 한계가 있는 거죠.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거기다가 아니 뭐 언젠가 아예 없어지면 어쩔 거예요. 이게를 영원히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 산업혁명이 이 1750년대 이후에 계속 쫙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후에 이때 이제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자, 지금 인류의 에너지 사용이에요. 여러분 그래프나 하면 X축, Y축 똑바로 보라고 했죠. X축 뭐예요?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를 주로 사용했느냐, 그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에너지를 쓰기 시작했다. 석탄. 처음에 이제 증기기관차 나오고 막 하면서 인류가 산업혁명 때 사용하기 시작한 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게 바로 석탄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석유가 언제부터 쓰이죠? 지금 보니까 대충 한 1890년 뭐 하여튼 이럴 때 1890년이나 1900년 직전부터 이제 석유가 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고요. 이러니까 이제 점점 막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막 이런 고갈이 막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지금이 한 뭐 요쯤 되는 거잖아요. 요 시기쯤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게 2020년이니까 그죠? 2020년 계속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다? 석탄과 석유 사용량이 거의 중간에 뭐 주춤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석유 석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갈수록 많이 사용하고 있어. 지금 특히 지금 우리 지금 석유가 절정에 달해 있어요. 거의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막 LNG 같은, 그죠? 요런 뭐 천연가스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죠? LNG. LNG가 이제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 이런 걸 막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눈여겨볼 거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사용을 많이 시작한 게 바로 요거예요. 전기. 그죠? 전기가 이제 1900년도 거의 말쯤에 20세기 후반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또 착각하는 거, 아니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됐다.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전자기 유도를 알아낸 이후에 이렇게 여러분 기억나죠? 코일 이렇게 코일이 있고 자석이 있는데 얘를 돌리거나 아니면 얘를 돌리면 아무튼 돌리면 전기 생긴다, 그걸 알아낸 거 아니에요. 전자기 유도를 알아낸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돌리면 전기가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돌리지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알아낸 게 여러분 뭐였죠?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이런 거 하면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를 보면 안 돼. 우리나라의 경우에 발전 현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지금 보면 요거 파란색 화력 발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이 원자력 발전.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거,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거. 수력 발전이나 뭐 기타 이런 거 굉장히 적죠. 아직도 화력 발전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화력 발전 배웠겠지만 화력 발전의 원리가 뭐였어요? 이 기억나죠? 자, 선생님이 기가 막힌 선생님만의 그림 실력, 그죠? 자, 물을 막 끓이면, 그죠? 이 물을 막 끓여갖고, 여기 이제 터빈이 막 돌아가는데, 터빈이 막 돌아가. 수증기가 막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터빈이 돌아가는 건데, 그러면은, 물을 끓이면 되겠구나. 근데 어떻게 끓인다? 여기다가 또 석탄석유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화석연료를 또 써야지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악순환이 막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석탄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석탄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20세기 이후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고요.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점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냥 증가도 아니고 급격히 증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 지구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를 만들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뭐다? 전기를 만들려면 또 뭘 해야 돼요? 화력 발전을 거의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또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이대로 방치하면 되느냐? 안 되죠. 자,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앞에 제목에서 나왔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신재생 에너지. 자, 신재생 에너지가 그럼 뭐냐? 친환경적이고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요. 뭐 자연, 햇빛, 물, 바람, 뭐 땅의 열, 땅에 있는 열을 지열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뭐 유기체,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발전 방법이라는 게 이제 발생시킨다. 뭐를?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 그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화력 발전이랑 원자력 발전, 이거 핵발전이죠, 핵발전. 요거 두 개는 예전에 배웠죠. 요거 두 개 배운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방법 두 개. 그거 말고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뭐 조력 발전, 조류 발전, 파력, 온도차 발전, 수력 발전, 풍력, 지열,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마스, 핵융합, 연료전, 뭐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몇 개는 어디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걸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다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을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요거 6가지만 선생님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파력발전, 조력발전, 연료전지, 요렇게. 그리고 이번 시간은 일단 요거 3개 하고 끝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2개 이렇게 따로따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문제가 많았던 뭐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은 뭐 단점이 있었잖아요. 화력 발전은 화석연료 사용하니까 뭐 지구온난화,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 있고, 원자력 발전은 뭔가 위험하니까 뭐 방사성 폐기물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보자 이거죠. 친환경적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 수력 발전이에요. 수력 발전도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애매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재생에너지예요.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예요. 자, 여러분 뭐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막 물이 아래로 막 떨어지고 있죠. 여기다 댐을 세워가지고 원리는 간단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댐 같은 걸 이렇게 세워갖고 수력발전소인데 물이 원래는 그냥 이렇게 내려갈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 물이 차게 만들어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터빈을 달면은 이 물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폭포 같은 거죠. 폭포 때문에 터빈이 돌아간다. 그럼 뭐가 생긴다? 돌아가니까 돌리면 뭐 생긴다고 했어요? 전기 생긴다고. 전기 전자기호도 이용해서. 그죠? 이렇게 이게 바로 수력 발전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죠.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자, 그러면은 수력 발전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렇게 일어나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자, 보세요. 얘가 떨어지면 무조건 위치 에너지예요. 위치 에너지가 자 떨어지니까 터빈 돌아가니까 운동 에너지고, 그죠? 이게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뭐로 된다?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에너지의 전환 과정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수력 발전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장점은 뭐 아까도 말했듯이 화석연료를 사용을 안 하니까 당연히 그거에 따른 장점이겠죠. 환경오염이랑 지구온난화 안 일어나고요. 에너지 고갈 안 일어나고요. 이게 장점이에요. 여기다가 뭐 추가로 혹시 알고 싶은 친구들, 이게 댐을 건설해서 물을 가둬두다 보니까 그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아무튼 참고만 하고요. 단점은 설치 장소가 제한적.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아니죠. 이제 막 물이 있는 곳, 그죠? 폭포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곳, 그런데 큰 강물 같은 데다가 막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생태계 변화의 위험이 있다. 아무튼 간에 여기를 이렇게 막아버리면 뭔가 생태계 변화가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생태계 변화가 생겨요. 물고기도 왔다 갔다 막 못하고 여기가 이제 물이 갇혀지게 되니까 또 뭐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게 안 좋아요. 됐죠? 수력 발전은 근데 아무튼 간에 되게 계속 갖다 놓으면 어쨌든 폭포가 계속 떨어지면서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물레방아처럼 터빈이. 효율적이라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풍력 발전. 자, 풍력 발전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다 알 거예요. 자, 원리 간단하죠. 그냥 바람이 부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핵발전이랑 화력발전 원리가 조금 복잡했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들은 원리가 되게 간단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풍력발전이 여러분 굉장히 작은 바람개비인 줄 알았는데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이게 얼마나 큰지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 잠깐 갖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풍력발전 원리. 그냥 바람 부니까 여기 터빈 달려 있거든요. 얘가 날개가 돌아가면서 터빈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말해보세요. 풍력발전의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바람 부니까. 이거 바람 부요. 운동에너지죠. 운동에너지. 이 터빈 돌아가는 거랑 바람 불어서 돌아가는 거 똑같은 거니까 운동에너지가 바로 직격으로 전기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 이렇게 한 번 거칠 때마다 소실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만 거치기 때문에 에너지 소실이 조금 적어요. 아무튼 운동 에너지 이게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자, 그럼 풍력 발전의 장단점 볼게요. 똑같아요. 장점은 이거는 뭐 여러분 그냥 똑같습니다.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에너지 고갈 안 일어난다. 자, 근데 에너지 효율이 낮아요. 왜 낮냐? 바람이 막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이러니까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기 생산보다 당연하죠. 우리가
전기 만들어야지 친환경적이니까 해놓고 만들어놨는데 전기가 안 생기네? 바람이 안 부네? 그러면 전기가 안 생기고 다 정전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바람이 맨날 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죠. 이게 사실 풍력발전소는 높은 산 꼭대기나 중턱이나 꼭대기, 이거 그림을 너무 못 그렸다. 높은 산 꼭대기 아니면은 엄청나게 넓은 평지, 그죠? 평지, 이 그림 선생님이 잘 그리죠? 아니면은 막 바다, 해안가, 아니면 바다 위에 요즘은 기술 발달해서 이런 데만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왜? 바람이 세게 부는 곳에서만 많이 부는 곳. 이 많이라는 것보다도 좀 더 정확한 게 풍속 강한 곳. 그죠? 뭐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뭐 비슷한 말이죠? 비슷한 말. 바람이 세게 부는 곳, 많이 부는 곳, 이런 데서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음이 발생한다는 게 되게 안 좋아요. 이게, 여러분 사실 그 뭐 화력 발전이니 원자력 발전 이런 거는, 그냥 뭐 안에 뭐 방음 장치를 해 두겠죠. 뭔진 몰라도 선생님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꽁꽁 안에다 가둬두는데 이건 바람을 직접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밖에다 이렇게 꺼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야외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음이 굉장히 시끄럽다는 그 단점이 있어요. 됐죠? 뭐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다음 마지막 태양광 발전 알아볼게요.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태양 전지판인데요. 태양 전지판은 이게 이건 감오죠? 되게 특이해요. 이거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자석을 돌리면 아니면 코일을 돌리면 아무튼 터빈을 돌리면 뭐가 생긴다? 전기가 생긴다. 그거를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 유도 전류 흐르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돌리지 않는데도 전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발전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것들 다 태양 광발전이에요. 태양 광발전 여기 뭐 옥상에 이렇게 설치돼 있고 하죠. 자, 이거 원리가 뭔지 볼게요. 자, 이게 광전 효과라는 건데 뭐 별거 아니에요. 광전 효과가 뭐냐면 이거 아인슈타인이 알아낸 거거든요. 자, 뭐냐면 여기에 태양 전지판에요. 전자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전자들이 있는데 태양빛을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꽝 부딪히면 이 전자가 태양빛 광자에 부딪히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요. 자, 여러분 근데 선생님 알려줬죠. 전자가 움직인다는 거는 뭔 뜻이다?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라고 했었죠. 전자가 움직인다는 건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자가 막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태양광 발전의 원리예요. 됐죠? 이렇게 태양빛이 꽝 하고 때리면은 이 전자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 얘가 움직이는 것 자체만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죠. 이거 진짜 특이한 거예요. 왜? 보통 우리가 어떻게 돌려야 되지?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풍력 발전, 수력 발전 막 요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돌리지 않고도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거 알아냈어요. 광전 효과. 굉장히 특이한 거죠. 이렇게. 그 태양전지에다가 태양빛이 비추면은 전자가 튀어나와서 움직여갖고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 효과를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부른다는 거 알아두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터빈을 돌리는 게 아니고 태양빛으로 직접 전기를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태양빛만 딱 맞으면 전자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다? 빛 에너지가 바로 직방으로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 그죠? 되게 특이한 발전 방식이에요. 광전 효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돌아가는 거는 다 그죠? 돌리는 거는 우리가 무슨 효과 이용한 거예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죠?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유도 전류 흐르게 한 거잖아요. 그죠? 유도 전류 흐르게.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꽝 때려갖고 전자들 막 튀어나오게 하는 거. 이거는 바로 광전 효과를 이용한 거라는 거. 요게 달라요. 알아두세요. 됐죠? 그렇게. 그래서 태양광 발전에
장단점은 장점 뭐 이것도 똑같고요. 환경오염 안 일어나고 지구온난화 안 일어나고 에너지고 그렇고 태양빛 이용하니까 비싸요. 물론 안 비싼 게 어디 있겠냐마는 이게 태양광 발전 그 전지파는 좀 많이 비쌉니다. 예, 많이 비싸고요. 이게 문제예요. 생산되는 전력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이게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게 태양광 발전은 설치 한 번 할 때 이렇게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력이 너무 적어요. 이게 만들어진 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자기유도 할 때 보면은 막 물 팔팔 끓여갖고 여기다 터빈 달아가지고 수증기가 막 엄청나게 고압의 수증기가 나가게 하면서 여기 뭐 핵분열이든 아니면은 화석연료로 떼든 해갖고 물을 끓여갖고 막 이런 식으로 터빈 돌려갖고 전기 만들어지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기껏해야 여기서 그냥 전자 몇 개, 여기서 전자 몇 개 그냥 뿅뿅뿅 튀어나오고 그냥 뿅뿅뿅 튀어나오고 이 튀어나온 전자들을 움직이는 걸로 전기 에너지 만드는 거니까 전력이 이게 너무 작아요, 이게. 그리고 흐린 날 아니면 밤에는 전기 생산을 못 하죠. 그래갖고 우리가 만약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태양 전지파 막 다 갖다가 이렇게 깔아놔갖고 전기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럼 밤이나 흐린 날 이런 데는 전기가 아예 만들어지지 못해요. 거의.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무엇보다도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전력이 너무 약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 그러니까 핵 발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은 양의 전기를 만들 수 있는데 태양광 발전은 엄청나게 많이 깔아놔도 전력이 많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완벽하게 대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단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쓰고 있잖아요. 제일 많이. 그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화석 연료의 단점 그리고 저 수력 발전,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의 원리를 간단히 알아봤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 태양 열 발전이랑 태양광 발전이랑 조금 달라요. 태양 열 발전은 그 태양 열로 수증기 끓여갖고 또 그 수증기로 터빈 돌리는 건데 태양광 발전은 이렇게 바로 광전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아무튼 각각의 여러분이 간단한 원리 굉장히 간단했죠. 그 원리랑 장단점 이런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계속 이어서 아까 보니까 파력 발전이랑 조력 발전 남았죠. 연료전지 이렇게 세 가지 또 다음 시간에 계속 배워보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